안녕하세요. 디스트레스TV DT입니다. 오후 9시 36분 오늘의 일봉의 절반이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쉽지만 제가 지난번 영상 속에서 말씀드렸던 트위터에 대한 이슈와 함께 비트코인이 일봉선 7선 위로 올라가고 4만 달러 위로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지만 고작 하루 만에 다시 무너져서 큰 음봉을 맞으며 3만 8천 불을 가볍게 깨고서 현재는 약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등이 과연 데드캣 바운스일지 아니면 찐 반등일지 한번 보도록 해보겠지만, 제가 이전 영상을 보셨던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아실 거예요. 이제는 38,000불 근처는 가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재료 소멸과 함께 나오는 하락은 항상 급락에 나올 수 있는 전조 증상이다 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단지 이 전날의 음봉이 전봉의 음봉의 시가인 44,400달러를 넘어서 다시 간다면 그때는 시나리오를 다시 바꿀 수 있겠죠. 하지만 이미 반등을 했고 거기에 대한 반등을 먹는 다시 되돌려주는 음봉이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우려스러운 모습으로 가는 게 더 맞다고 하는 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38,000불이 깨졌을 때 지난번 영상 속에서 몇 가지 시나리오들을 보았는데요. 그 시나리오들이 어떻게 현재 움직이고 있고 결국은 비트코인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지 이걸 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38,000불에 대해서 데드캣 바운스라는 거는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현재 코인닉스 상에서 뉴스도 오늘 낮에 올라왔었어요. 그죠? BTC 순간적 반등은 데드캣 바운스, 모멘텀 무너지면 고통의 시작이다 라는 거,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4월 11일 날 나왔었던 뉴스인데 비트맥스 창업자인 아서 헤이즈가 이제 기사를 낸 거예요. 그죠? 이거는 아주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비트맥스라고 하는 거래소가 과거는 바이낸스보다 훨씬 더 선물 거래량이 많았던 거래소예요. 암호화폐 시장이 규제로 함께 들어오면서 이제 비트맥스라는 거래소는 많이 좀 하락세를 겪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이제 비트맥스의 창업자의 그 의견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는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2분기 안에 BTC는 3만 달러를 테스트할 것이다 라는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기사를 올리게 되었는데, 지금 이 기사가 이 시점들과 맞물려서 나온다는 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어요. 언제든 우리가 하락이 나오기 전이나 상승이 나오기 전에는 조금씩 소스가 하나씩 던져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소스들이 던져진 게 모이기 시작을 하면 그게 여론을 형성하게 되고, 그 여론이 공포로 작용해서 어느 정도 우리 조금만 포인트가 작용을 하면 그대로 무너지거나 그대로 급상승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현재 38,000불을 다시 한번 건드렸다는 거, 근처도 가면 안 되는 38,000불 건드렸다는 거,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전조 증상이 시작되었다. 그게 제 생각에는 목요일이나 금요일, 빠르면 오늘 저녁 붙을 수 있겠지만, 목금은 항상 이전 과거상 급락이 나오기 아주 좋은 날들이 항상 목금이에요. 아마 차트들 찾아보시면 큰 하락이 나왔던, 대하락이 나왔던 것들은 대부분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이전에 그 일봉상 7선까지 올라왔던 양봉이 나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저도 떨어지는 것보다 상승을 원하기 때문에, 와, 역시 38,000불은 역시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이거 너무 세뇌되게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세뇌가 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그 세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부터는 개미의 눈치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세선이 있을 때 그걸 깨고 내려왔고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그 반등을 먹는 하락, 그리고 나오는 약반등, 여기서의 며칠간의 횡보 또는 바로 나오는 한 번 더 추세선을 깨는 하락, 모든 것들이 지금 대하락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가능성들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글씨 써 있는 것처럼 4만 불 넘기 전까지는 절대 개인분들 절대 새로운 신규 진입을 금지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알트코인들의 비중 관리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비트코인이 3만 달러까지 떨어진다는 거는 적어도 20% 이상의 하락인데, 알트코인은 무조건 그러면 30% 이상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정말 비중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8,000불에 대한 시나리오를 봤을 때 저희가 25일 날 하락 시나리오를 영상 제작을 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주봉상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주봉사 MA, 100MA를 터치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렸었어요. 그죠? 아직까지 주봉사 100MA를 한 번도 터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다면 첫 번째로는 그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터치 후 꼬리 달고 올라와서 하락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 움직인다면 이 부분을 첫 번째로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과거 같은 패턴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28,000불 찍었을 때와 같은 패턴으로 현재 3일 캔들에서, 예전에는 7선과 100선이 데드크로스 나면서 28,000불을 재확인했고, 현재는 7선과 200선이 데드크로스 나면서 밑에 있는 32,000불 선을 아마 재확인, 리테스트를 들어갈 확률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더욱 비중 관리들은 조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히가 아니죠. 확실히 해야겠죠. 지금 위에 있는 이제 데드크로스 이후 같은 패턴, 이거는 영상에 있는 거 캡처해 온 거고요. 제 거의 영상을. 아래에 있는 거는 현재 모습이에요. 완벽하게 지금 깨지고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 그리고 이번에는 예측 가능한 최대 범위 그럼 어디냐? 예측 가능한 최대 범위라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내려가는 범위를 뜻해요. 근데 비트코인 시장은 상식 밖의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식 안에서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범위로는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하는 거죠. 이 구간이 아마 3만 달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구간은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큰 추세선의 지지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 터치 후 그 다음에 백주선을 위로 다시 쭉 꼬리 달고 올라와서 마무리되는 주봉의 모습, 그리고 그 다음에 급상승이 나오는 모습들, 그렇게 저는 나오는 걸 더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도 다른 거는 이제 네 번째로 글로벌 시장과 동조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움직일 거냐. 우리가 그 영상 첫 번째 달러 인덱스 차트를 제가 설명드렸었는데요. 달러 인덱스 차트가 채널 돌파 상승했을 때 글로벌 시장과 함께 코인 시장도 급락이 나올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이 차트는 달러 인덱스의 월봉 차트고, 월봉 차트에서 지난번 이틀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그냥 위치하고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 뚫고 있단 말이에요. 돌파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월봉에서 좀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거 우리가 첫 번째 있는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이 2017년도예요. 2017년 초.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게 2020년도입니다. 이 구간 때 잘 보셔야 돼요. 2017년도 초 이후에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2020년도 초 이후에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 대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채널 돌파를 상승하고 나서 꼬리를 달고 내려온다면, 그리고 재차 나중에 그 다음에 하락을 하는 캔들 나온다면 비트코인 시장은 큰 상승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돌파가 일어나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글로벌 시장과 함께 비트코인 시장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거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그 다음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나스닥 차트예요. 나스닥이 과거에 급락이 나오고 크게 하락이 나와서 지지를 받을 때는 항상 이 동그라미 4개 위치한 거 보이실 거예요. 이게 똑같이 월봉이에요. 월봉 차트상 그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또는 50MA까지 터치를 하고 이제 큰 하락들이 마무리됐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처럼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고 더 위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고점 갱신을 한다면 나스닥 차트는 한 번 더 똑같이 이 동그라미 부분 있죠. 이 부분까지 분명히 한 번 더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로서 이게 분명히 이틀 전 영상이고요. 이틀 전까지 월봉에서는 지난달에 꼬리들을 못 깼어요. 근데 단 오늘 현재 시점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저점이 한 번씩 깨진다는 거는 결국은 살짝 반등이 나와도 다시 한번 내려갈 수 있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구나라는 거를
잘 새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시장은 똑같이 이렇게 동조화됐을 때 어떤 예측이 가능한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나스닥 차트처럼 글로벌 시장이 월봉상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을 터치했을 때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은 현재 24,000불이고 그리고 50MA는 19,700불이에요. 2017년에서 2018년 고점 자리죠. 죄송합니다. 네, 다시 봤어요. 2017년에 2018년에 그 고점을 찍었던 자리가 19,700불이잖아요. 이 두 개의 자리가 현재 우리 비트코인이 만약에 글로벌 시장과 동조화돼서 똑같이 떨어진다면 우리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마저 깨진다면 비트코인은 더 무섭게 떨어지겠지만 이 구간은 절대 깨질 수 없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이렇게 비트코인 동조화됐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구간에 이렇게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혹시 신규 진입자 한 번 더 이번에 진입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 구간이 온다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과거에 코로나 때 팬데믹 때 하락을 한 후에 엄청난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2만 불대라는 거를 쳐다볼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만약 19,700불, 24,000불이 온다? 이거는 엄청난 기회죠. 왜냐면 정말 단기간 안에 2만 불대에서 다시 위로 나오는 이거는 우리가 시간은 돈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규 진입자분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24,000불에서 19,000불이 온다면 우리가 하락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진입을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하락 후에 만약에 이상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현재 이건 주봉의 모습인데요. 꼬리가 200MA 선이 현재 19,700불에서 24,000불 사이 딱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자리 터치 후 쭉 꼬리 달고 올라와서 주봉상 다시 한 번 더 볼린저 밴드 하단부를 위로 올라와서 우리가 전체적인 현재 이 선 빨간 선 보이실 거예요. 추세선. 이 추세선 위로 다시 한번 올라와야 됩니다. 그 추세선 위로 올라온다는 거는 3만 불을 회복한다는 걸 뜻하고요. 3만 불 회복한다는 거는 모든 하락은 끝났고 이제 상승하는 것만 남았구나. 그 상승이 엄청 나중에 크게 또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인 거는 비트코인 시장은 아직까지는 그리고 앞으로 향후 10년 후까지는 비트코인 시장의 폭락은 기회이자 대상승의 시작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서헤이즈라는 아까 비트맥스 창업자가 4월 11일 정도인가요? 그죠? 비트코인이 2분기 안에 3만 달러 리테스트 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냈었고 이건 오늘자 기사인데요. 비트맥스 창업자 미국의 국채 금리 조절 나서면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이게 지금 분명히 이 사람이 두 가지 말을 하고 있잖아요. 3만 달러를 리테스트 할 수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간다. 이 두 가지는 둘 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한데 뭐가 먼저 나올 거냐인데 100만 달러가 먼저 갈까요? 아니면 3만 달러가 먼저 리테스트가 가능할까요? 현재 비트코인이 3만 8천 달러 다시 한번 리테스트하고 현재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전조 증상이 다 나온 상태에서 3만 달러 리테스트하는 게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확률이 더 크겠죠. 그 후에 그 폭락 후에 나오는 엄청난 대상승 이게 나중에 10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일 거라고 전 봐요. 그리고 이거는 9시 12분 나온 기사인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결국 통과됐다. 이게 지금 정말 이제 못 사는 나라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그 나라의 법정화폐로 채택되는 게. 그 이유는 현재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물론 달러가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현재 점점 떨어지고 있고 레이 달리오도 말하고 있지만 달러의 가치는 점차 더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에 반해 달러보다 우리가 못 사는 이제 빈국들은 더 빨리 자기 나라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중위권에 있는, 중도층에 있는 국가들은 그 다음에 떨어질 거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G20에 대한 국가들의 통화가 가치가 떨어질 거고, 결국은 달러가 마지막에 이제 소멸하는 쪽으로 갈 텐데, 또는 달러는 살아남고, 이런 암호화폐나 이쪽 시장과 공존한 형태로 가든지,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말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정말 못 사는 나라부터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법정화폐 채택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엘살바도르 뭐 이런 베네수엘라 그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지금 위에는 G20처럼 잘 산 나라는 아니잖아요. 못 산 나라들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선택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비트코인에 대한 대상승은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뜻해요. 결국은 비트코인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폭락은 기회이자 대상승의 시작이다. 이게 오늘 영상의 이제 결론이고요. 우리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움직일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큰 손실 내지 않으면서 아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